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점심을 이 총선의 국민의힘 낙선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또 낙선한 사람들, 이렇게 오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말하지 않고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낙선자들이니까 정말 오랜만에 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쓴소리 다 쏟아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해서 당 지도부를 뽑는데 친윤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당을 좀 정말 이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정말 아쉽다. 윤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었다. 왜 과거와 같은 그런 소탈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모습,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모습이 없어졌느냐. 가까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면 서글서글하고 정말 시원시원하고 스스럼도 없고 인간미도 있는데 멀리서 보면 너무나 딱딱해 보인다.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나올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왜 좀 따뜻하게 하지 못하느냐. 영남 중심 이런 식으로 가서는 당 운영이 안 된다. 많은 얘기들, 나올 수 있는 얘기들 다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때 문재인처럼만 하지 않으면 된다.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가고 있느냐. 윤 대통령이 미안하다, 성찰하겠다, 잘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남았으니까 정말 우리는 원팀이다.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정말 잘해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여러 가지 격려도 하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오늘 오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소개를 하면서 기자실에 내려와서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도어 스태핑 같은 형태였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질문을 받고 주변에서 굳이 질문까지 받을 것까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질문하라라고 해서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오늘 이 낙선자들, 당선자보다는 낙선자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윤석열 후보를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성렬이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는 지금은 윤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렬이 형이 돌아왔다. 오늘 낙선자들이 오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드립니다. 성렬이 형이 소탈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성렬이 형이 과거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지난 2년은 좀 멀리서 보면 정말 딱딱했다. 성렬이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검사 시절부터 이 외풍을 막아주는 이 맷집, 또 뚝심, 이런 리더십, 이 인간적인 진정성, 이런 게 윤 대통령의 장점이었죠. 이런 성렬이 형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도 총선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치하는 대통령. 윤 대통령의 고민이 읽힙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이게 5년 내내 여소야대, 여기에 시달리면서 발목이 잡히면서 정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팔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을 반성하는, 성찰하는 것으로 또 앞으로 3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낙선자들을 만나고 많은 얘기를 듣고 또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질의답변에 응하는 모습은 정치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성렬이 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되돌아보시면 2년 전에 그 대통령 선거 기간에 아찔아찔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0.73% 이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5%포인트 졌는데 어떻게 의석수로는 70석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에 0.73% 졌습니다. 이재명은.
3번 가까이 이재명과 이 지지율이 뒤집어졌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뒤집어질 때마다 윤 대통령이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신도 있고 뚝심도 있고 또 사실은 좀 리더십이 강하죠. 강한 리더십이죠. 그랬는데 바꿨습니다. 질 수는 없다. 질 수는 없다. 이 진다는, 그래서 승부사라는 표현도 많이 썼는데, 이 정치인이 선거에서 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것입니다. 뭐 정치를, 국정을 조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져서는 안 됩니다. 지지자들이 이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줄 때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겨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이끌어달라, 권력을 행사해달라라는 것이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뀌는 모습들, 이 성렬이 형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 이건 문재인 정권, 나라를 거의 망쳐가는 이런 좌파 정권에서 정권 교체를 해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체제를 지켜냈다.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또 하나는 여의도 정치, 기존의 우리 정치 문법, 구태 정치를 이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끝장을 낼 것이다. 가장 큰 것이, 구태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것이 부정부패입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정치적 권력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과 조국입니다. 이건 끝장을 내주겠지.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것은 하지 않겠지. 정말 지금까지 대충 타협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정치 이전의 법치의 문제입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데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칙을 하는 것이죠. 조폭과 같은 것이죠. 이런 건 더 이상 하지 말자. 최소한. 그게 새로운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가 모였고 0.73%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 법치를 온몸으로 실현한 사람이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이 총선을 정말 원톱으로 총괄 지휘하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이제 칩거를 하고 있습니다. 몸도 많이 아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렇게 위기가 오면 바뀝니다. 유연하게 바뀌는데 또 좀 괜찮아지면, 사정이 괜찮아지면 또 본래의 스타일로 좀 돌아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앞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바뀔 수가 없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는 많이 듣고 결론은 국민들과 협치하는 겁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설득이 되지도 않고 설득당할 태도도 아니고 협치할 자세도 아닙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윤 대통령이 회담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회담하자 해서 윤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 소통하자. 지금 전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설득하고 소통하겠다. 그런데 야당인 이재명은 피의자, 조국은 피의자입니다. 조국은 2년 실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도 소통을 해야 된다. 좋다. 그러면 소통을 하겠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재명이 이게 지금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전 국민 25만 원씩 나눠주자라고 했다가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 또 들고 나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를 지금 대통령과 회담해서 이 제시를 해야 된다.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라고 해서 국회의장 경선을 놓고 지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은 필요 없다.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의 뜻에 따르는 국회의장이 중요하다. 추미애
정성호 경쟁한다고 난립니다. 원내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정치사에서 이 야당이 당대표,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을 하죠. 당대표를 이렇게 연임하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뭐 당의 전권을 이렇게 장악하는 건 이재명이 처음일 겁니다. 명실상부한 독재죠. 이재명의 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필요하다면 어떤 소통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성렬이 형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난동을 부리는 이준석에게도 울산까지 찾아가서 이준석의 손을 잡은 것은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뭘 못하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 승자의 저주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은 두 가지 승자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이제 독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사법 리스크밖에 없습니다. 당을 독재로 장악을 해야 합니다. 장악을 이미 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지금 이제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담을 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지금 조건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뭐 계속 8번이나 지금 계속해서 영수회담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하겠다. 25만 원 전 국민에게 살포하자.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게 제정신이냐? 저게 야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서 또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놓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인준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주호영이 가장 낫다. 뭐 누가 가장 낫다. 민주당에서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국무총리를 주호영으로 해라. 민주당이 왜 그러겠습니까? 민주당이 뭐 찢고 볶고 난립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총리 후보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의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를 왜 야당 대표가 추천을 하고 야당에서 왜 총리를 이래라 저래라 이런 오만함이 이재명이 이제 덫에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총선 이후에 이 지금 대통령과의 회담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화영의 대북 송금 저기에 가짜뉴스를 가지고 지금 수원지검을 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다. 깡패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검사들이 이렇게 협박, 공갈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까지 노린 것이죠. 어제서야 이제 이원석 총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선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거기에 민주당이 부안외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부안외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시켜서 이화영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사법 방해입니다. 검사 협박, 판사 협박 이건 사법 방해입니다. 이 사법 방해 이게 이재명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지금 검사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어쩔 수 없죠. 가짜뉴스라도 괜찮습니다. 가짜뉴스가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이 협박하는 데는. 공갈이 더 협박에 효과적이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재명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걸려드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재명을 제 송재TV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구속시킬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검찰이 지금 뭐 이재명의 대북 송금도 있고 지금 법인카드 비리도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검찰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한번 쳤는데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바보 같은 짓입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쳐야 한다. 뭐 이런 심정 또는 이런 공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재명을 지금 구속시키는 것은 법정 구속 또는
이런 대북 송금 기소, 법인카드 비리 기소 이 부분보다는 사법 방해입니다. 지금 보시면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판사들 특히 가급적이면 정치 재판 하기 싫고 정치인에 대해서 구속을 안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송영길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증거인멸 때문입니다. 도피의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을 비롯해서 위정교사, 사법방해를 한 행동들, 우리나라가 이 사법방해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증거인멸 이런 개별적인 법률은 있어도 총체적으로 사법방해를 하는, 이게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법꾸라지들이, 이재명 같은 법꾸라지들이 나타나면서 사법방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이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법조계 판사, 검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 지연, 재판 방해, 증거인멸, 위증교사 이런 사법 방해들입니다. 이건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법안도 만들어야 하고 갈수록 이걸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걸 이용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판사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전체적으로 사법 방해입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할 때나 각종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사법 방해가 검찰이 문제를 제기도 할 것이고 판사들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 이재명을 구속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장 판결이 빨리 나올 재판으로 제가 위정교사 재판을 꼽았습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법꾸라지 행태로 이 재판 지연을 꾀하게 될 텐데, 지금의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대장동, 백현동 이건 재판을 질질 끌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정교사는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고, 문제는 지금 6, 7월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위정교사는 사법방해입니다. 이 1심 판결이 나올 때쯤 해서 검찰 측에서 이재명의 이런 사법방해, 다양한 증거인멸, 각종 이런 사법방해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1심 판결 시에 실형이 나오면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또다시 구속영장을 친다. 이건 오히려 이재명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의 이 회담을 가지고 가전 장난질을 하고 가전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주장들을 내고 이걸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회담을 하고 나서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거짓 선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이재명과의 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 회담을 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하든 그 이재명이 하고 있는 회담을 앞두고 저렇게 어떤 난동질에 가까운 저 부분은 저 부분대로 지적하더라도 회담은 더 윤 대통령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빨리 민주당이 정상적인 균형 잡힌 제안을 해서 일정도 잡고 빨리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저 공격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방해,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모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재명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놓고 저렇게 오락가락 난동질 가까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역으로 더 회담을, 정상적인 회담을 원한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게 정치하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대선을 0.73%로 이겨낸 윤석열 후보의 이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있습니다.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2번 만났습니다. 그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났고
또 천안함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났습니다. 서천시장 그 화재 현장에서 만날 때가 가장 관심을 끌었죠. 그때 소위 이 한동훈과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한동훈이 거기에 간다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러면 일정 시간을 조정해서 가서 한동훈도 보지 뭐 이렇게 해서 조정했던 겁니다. 한동훈이 보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김경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망언이 터져 나왔을 때입니다.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말이 나오면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김경률을 경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 부분 지적해 두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화재 현장에 가는 한동훈이 동훈이 보려고 그렇게 갔던 겁니다. 한동훈이 지금 뭐 저렇게 제가 보기엔 지금 한동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오찬을 갖자라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불참을 하겠다, 참석하기 힘들다라고 하긴 했는데 뭐 그까진 괜찮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정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찬을 하긴 해야죠. 대통령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한동훈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성렬이 형이 풀지 않을까 봅니다. 성렬이 형이 다 풀었습니다. 성렬이 형이 돌아왔다. 그 이야기가 참 제일 반가운 오늘, 제일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